나는 올해 60을 넘긴 이현우라고 한다. 전주 외곽의 아파트에서 아내 지연과 함께 조용히 살아간다. 평범한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하루하루 손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산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다. 우리 딸 서연이 결혼을 앞두고 웨딩드레스를 맞추는 날이다. 아침부터 지연은 분주했다. 서연이는 분명 밝은 머리가 더 어울릴 텐데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맑고 순했는지 몰라.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건 당신을 닮아서 그런 거야. 예쁘고 조신한 거. 서연은 우리 부부가 가진 전부였다. 결혼 5년 만에 얻은 외동딸.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 유치원 발표회엔 늘 첫 줄에 앉아 카메라를 들었고 고등학교 시절엔 밤마다 학원 데려다 주느라 수면 부족이 일상이었다. 대학 등록금과 과외비를 감당하려고 주말마다 시내 주차, 알바도 했었다. 나는 정말 서연을 위해 살았다. 그리고 오늘 그 아이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왔다. 흰 드레스 자락을 들고 수줍게 걷는 모습은 마치 어릴 적 리코더 발표회 때 무대 위에서 떨며 서 있던 아이 같았다. 눈물이 났다. 아빠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니야. 너무 예뻐서 그래? 그날 저녁. 지연이 식탁에서 말없이 차를 마시다 중얼거렸다. 우리 아이 정말 잘 살아야 할 텐데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이제 진짜 멀어질 것 같아서. 지연의 말은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며칠 후 서연과 예비 신랑이 병원 검진을 받았다. 요즘은 혼인 전 건강 검진이 당연한 절차처럼 되어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다음 날 밤 서연이 거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엄마, 아빠, 나 병원에서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아빠 혈액형 뭐야? 왜? 내가 P형이 나왔거든. 엄마가 A형이잖아. 아빠가 O형이면 나 병은 좀 이상하대. 순간 내 손에 들린 찻잔이 떨렸다. 지연도 순간 고개를 떨구었다. 설마 병원에서 잘못 검사한 거겠지? 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빠도 한번 검사 다시 해봐. 요즘엔 정밀 검사도 있다며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내 심장은 갑자기 조여왔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서랍을 열었다. 서연이 어릴 적 그려준 그림, 초등학교 상장, 함께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들. 사진 속 환하게 웃는 아이의 눈매가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찾아갔다. 서연이 다닌 병원은 피했다. 조용히, 담담히 말했다. 유전자 검사 부탁드립니다. 부녀 관계 확인하고 싶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나는 두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두근거리고 있었다. 결과지는 딱 한 줄, 부녀 관계 불일치.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말도 안 돼. 그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서연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지연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걸까?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날 밤 나는 지연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TV를 보며 말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나는 대답 대신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지연의 말투, 표정, 손짓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졌다. 서랍에서 꺼낸 또 하나의 사진. 서연이 태어나기 전, 강원도에서의 가족여행. 사진 속엔 나와 지연, 그리고 김도환 형님 부부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장. 도환 형이 어린 서연이를 안고 웃고 있었다. 그 손길. 그 눈빛이 지금 보니 묘하게 거슬렸다. 도환 형은 내 사촌이었지만 부모를 일찍 여의고 우리 집에서 함께 자라다시피 했다. 항상 형처럼 의지했던 사람. 결혼 후에도 종종 만났고 서연도 도환 형을 큰아빠라 불렀다. 그날 밤이 떠올랐다. 결혼 1년도 안 된 신혼 시절, 강원도 펜션에서의 여행. 그날 나는 유독 피곤했다. 술을 몇 잔 했을 뿐인데 금세 잠들었고 한밤중에 깨보니 지연이 보이지 않았다. 화장실에 간 줄 알았는데 몇 분 뒤 조용히 들어왔다. 옷매무새를 정리하고는 말없이 이불 속으로 들어왔다. 그땐 아무 생각도 없었지만 지금 떠올리니 이상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며칠 뒤 서연이 청첩장을 들고 왔다. 아빠 청첩장 나왔어. 나는 웃으며 받았다. 그래, 예쁘네. 정말 결혼이 실감 난다. 지연은 거실에서 봉투에 청첩장을 하나씩 넣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에게 물었다. 그 펜션 여행, 기억나. 지연은 잠시 멈칫했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참 따뜻했던 여행이었지.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날 밤 당신 어디 갔었어? 지연의 손이 멈췄다.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왜 그런 걸 갑자기 묻는 거야?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안에 내가 찾던 진실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 어떤 대답보다도 무서운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지연과 눈을 마주치기 힘들었다. 말을 꺼내려 해도 목구멍이 막힌 듯 답답했다. 우리 사이엔 늘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지만 이제는 말 못할 질문 하나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날 밤 당신 어디 있었어? 내 질문에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쥐인 청첩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곧 고백이었다. 모든 가능성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이어졌고 나는 확신했다. 그날 밤 무언가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말없이 출근하는 척 차에 올라탔다. 목적지는 단 하나. 김도환 형의 집. 그는 지금 인천 외곽의 작은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뜸했지만 한때는 형제보다 가까웠던 사람이었다. 낡은 대문을 열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얼굴,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다. 오랜만이다. 도환 형은 반갑게 웃었다.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형, 응, 서연이, 형 딸이지. 그 순간 도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고 그는 조용히 문 옆 벽에 기댔다.
은정기가 말했어. 아니, 내가 알게 됐어. 병원에서, 사진에서, 기억에서. 도화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날 너랑 은정이랑 싸웠잖아. 우린 싸운 적 없었어. 그날 넌 밖에 나가자고 했고 나는 일찍 잠들었어. 그래, 너 잠든 뒤 나도 잠이 안 와서 밖에 나왔고 은정이도 혼자 테라스에 있었어. 술 기운이 있었고 공기가 차가웠고 난 그날 은정이한테 감정이 있었던 걸 인정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은정이를 안았고 은정이는 처음엔 뿌리쳤지만 도화는 고개를 떨구었다. 단 한 번이었다.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 나는 숨을 들이켰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온몸에 울렸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어떻게 해? 서연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라고 나설 수 있었겠냐? 넌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나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이 사람을 때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 서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아빠 하고 달려오던 그 아이. 결국 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형한텐 한 번의 실수였겠지? 하지만 나는 그 죄를 3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어. 나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앞으로도 서연 앞에서 내 딸이란 말 하지 마. 그 아이는 내 딸이야. 집으로 돌아오니 이미 밤이었다. 지연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도환이 만났어.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다 알아.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단 한 번이었어. 당신이 일찍 잠들고 도환 씨가 산책하자고 했어. 별이 너무 많고 공기가 좋다고.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그날 나는 너무 지쳐 있었어. 지쳐 있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 품에 안긴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이 아니었어. 그건 내가 무너졌던 순간이었어. 외로움, 현실, 그 모든 게 나를 무너뜨렸어. 그럼 왜 그 이후에 말하지 않았어? 아이를 가졌을 때 왜 말하지 않았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난 점점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 나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다. 서연이가 도환이 아이란 걸 알고도 당신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단 말이야. 아니야. 난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 당신이 서연을 안아줄 때마다 내가 당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날 미치게 했어.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난 지금도 그 아침이 그리워. 서연 깨우고 당신이 커피 내리고 그게 내 전부였는데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난 당신을 벌할 자격도 없어. 그저 서연이만은 지켜주고 싶었어. 나는 침묵 끝에 말했다. 서연 결혼식 끝나면 우리 정리하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문은 닫혔지만 서로의 숨소리는 벽 너머로 여전히 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의 결혼식 날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했고 나는 정장을 입고 대기실로 향했다. 서연은 거울 앞에서 드레스를 정리하고 있었다. 내가 문을 열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 오면 나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서연아, 정말 예쁘다. 내가 키운 게 맞나 싶다. 그럼 나 아빠 딸 맞잖아.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오늘 나 손잡고 들어가 줄 거지? 당연하지. 우리 딸은 아빠가 직접 입장시켜야지. 잠시 후 지연이 한복을 입고 들어왔다. 눈�갠� 이미 번진 화장이 있었다. 엄마, 울지 마. 우리 오늘은 웃기로 했잖아. 지연은 말없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넌 이렇게 예쁜데. 엄마는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나는 그 둘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사랑과 죄책감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버질로드 위, 서연과 나.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오르간 소리, 신랑의 눈물, 하객들의 박수. 내 딸, 내가 지켜줄게. 그날 나는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세상 누구보다 슬펐다. 결혼식이 끝난 날 밤 집안은 조용했다. 하객들도 꽃 장식도 드레스의 잔향마저도 사라진 것일. 나는 소파에 앉아 지연이 준비해둔 커피를 홀짝였다. 지연도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의 눈은 마주치지 않았다. 그 침묵을 깬 건 나였다. 짐은 다 챙겼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내일 아침에 나갈 거야. 갈대는 있어. 친정 근처에 원룸 하나 구했어. 잠시 멈춘 말들 사이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은전가. 지연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오래전. 신혼 초에 보았던 그 순하고 따뜻한 눈빛과 같았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날 사랑한 적 없었어.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랑했어. 당신이 나한테 한없이 따뜻했던 그 순간들. 그걸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왜 날 볼 때마다 죄 지은 사람처럼 굴었어. 미안해. 당신을 마주보는 게 나에겐 매일 버거웠어. 서연을 보면. 당신이 얼마나 좋은 아빠인지 알면서도 그게 나한텐 벌이었어. 나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다. 난 아직도 그 아침이 그리워. 서연 깨우고 당신이 커피 내리고 나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지연은 가방 옆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혼 서류 안 냈어. 왜? 아직도 당신이 나를 지연아라고 부르면 가슴이 뛰니까. 나는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한 게 아닐지도 몰라. 그저 나 자신을 용서하고 싶어서 계속 곁에 있었던 걸지도 몰라.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은 닫혔지만 서로의 숨소리는 여전히 벽 너머에서 들려왔다. 신혼여행을 떠난 서연. 집은 적막했다. 지연은 임시로 구한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고 나는 혼자 집을 정리했다. 서연의 방, 그 아이가 쓰던 책상, 직접 골라준 커튼, 벽에 붙어있는 졸업 사진.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병원 서류 몇 장이 담긴 파일이 있었다. 무심코 넘기다.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들어왔다. 유전형 검사 확인서 부녀. 유전 일치율 0%.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도 이 문서를 보는 순간 진실이 다시 가슴을 찔렀다. 나는 조용히 문서를 바닥에 내려놓고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하나를 들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은 서연. 그녀의 얼굴엔 해맑은 미소가 가득했다. 서연아, 내가 이걸 말해야 하니 나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네가 날 아빠라고 부를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떳떳했어. 근데 내가 아니었더라. 나는 핸드폰을 들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왜 무슨 일 있어? 서연 서류 봤어. 그녀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랬구나. 우리 서연한테 말해야 할까 이젠 어른이고 알아야 하지 않겠어.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당신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아빠로 생각해. 피 한 방울 안 섞였다 해도 그 아이 마음엔 당신밖에 없어.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말하지 않을게. 말해서 상처 줄 이유는 없잖아. 그날 밤 나는 서연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다. 신혼여행 잘 보내고 있니? 아빠는 오늘도 네 방에서 웃는다. 며칠 뒤 지연이 조심스럽게 집을 찾았다. 서연의 부탁이란다. 엄마 밥 좀 해줘. 신혼집 밥보다 엄마 밥이 더 그리워. 나는 일부러 외출을 했다. 그녀들에게 시간을 주고 싶었다. 지연은 서연과 마주 앉아 김치찌개와 달걀말이를 꺼냈다. 서연은 맛있게 먹다가 문득 고개를 들고 말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엄마 눈은 거짓말 못하잖아. 지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엄마,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서연은 잠시 멈칫하다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바, 우리 아바 아냐. 지연의 눈이 크게 떠졌다. 너 어떻게... 서연은 웃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렸을 때부터 느꼈어. 아빠랑 나 너무 안 닮았잖아. 혈액형도, 체형도. 그런데도 한 번도 이상하단 생각 안 했어. 왜냐하면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아빠였으니까.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로 얼굴을 가린 채 딸의 손을 붙잡았다. 서연아,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말 못했어. 괜찮아? 엄마? 상처는 사랑이 없을 때 생기는 거야. 엄마랑 아빠는 나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잖아. 그럼 된 거야. 지연은 딸을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정말 사랑해. 진실은 아프다. 하지만 사랑은 그것보다 더 강하다. 서연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집에 돌아와 작은 파티를 열었다. 결혼 100일을 맞이해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몇 명만 초대해 조촐하게 웃고 떠들던 밤이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케이크, 우리 결혼 100일이라고 적힌 작은 플래카드. 그 앞에서 서연은 남편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나는 멀찍이 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서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 딸, 그날 아빠가 무거운 마음으로 너의 손을 잡았던 것 같아. 오늘은 진짜 아빠로 다시 한번 같이 걷고 싶다. 서연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하얀 천이 깔린 짧은 복도 위를 다시 걸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지연은 말없이 눈물을 닦았다. 딸은 여전히 그녀의 딸이었고 남편은 여전히 끝까지 아버지로 남아 있었다. 복도 끝에서 나는 서연을 꼭 안아주었다. 네언 언제나 내 딸이야. 나는 너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서연은 울면서 웃었다. 아빠, 나 아빠 닮은 사람 만나서 참 다행이야. 며칠 뒤 나는 다시 인천으로 향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김도환 형이 사는 그 낡은 주택으로 그를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았지만 끝을 내고 싶었다. 이름 없이 맴도는 감정의 찌꺼기들을 더는 품고 살고 싶지 않았다. 현관 앞에 섰을 때 형은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내 그림자를 본 순간 그는 손을 멈췄다. 현우야, 왔구나. 나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잠시 후 둘은 마주 앉았다. 녹슨 커피포트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서연이 결혼은 잘 끝났어. 그래, 잘 자랐고 잘 시집 갔어. 그 아이는 누구보다 밝고 따뜻해. 도한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 정말 네 딸 같았어. 나는 그 말에 다시 한번 숨을 삼켰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나는 조용히 말했다. 형, 나 이제 형이랑은 끝내고 싶어. 미안하다. 30년을 그렇게 짊어지고 살아온 너에게 내가 뭐라고 위로할 수 있겠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위로는 필요 없어. 단지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 서연이 앞에서는 그 어떤 말도 꺼내지 마. 너무 고귀한 아이야. 그 아이는 내 딸이야. 도한 형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알겠어. 나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내 아이로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럴 자격도 없었고 너처럼 키울 자신도 없었으니까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당신을 형이라 부른 적이 없었던 거 알지. 도한 형은 미소 대신 쓸쓸함을 지었다. 그래도 너는 날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더라. 아니야. 나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형을 원망했지. 하지만 더 원망스러웠던 건 당신을 미워하지 못한 나 자신이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선 조용한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왔다. 나는 운전대를 잡고 한참을 아무 생각 없이 도로를 따라갔다. 그리고 문득 서연이 어릴 적 그렸던 그림 하나가 떠올랐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맨 위에 적힌 그 한 줄이 지금까지의 삶을 지탱해준 유일한 문장이었다. 그날 밤 지연이 전화를 걸어왔다. 지금 어디야? 집 근처야. 들어올래 밥 좀 해놨어.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그래, 갈게. 오랜만에 들어선 지연의 원룸. 좁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 식탁 위엔 된장찌개의 냄새가 피어올랐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서연이 요즘도 매일 전화 오더라.
아빠 뭐 하시냐고, 건강하시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 다 알아. 지연은 젓가락을 멈췄다. 알고 있었어. 예전부터 눈치챘대. 닮지 않았다는 거. 혈액형도 그렇고, 그런데도 늘 웃더라. 늘 아빠 최고야 라고 말해줬어. 그 아이가 어른이 된 거야. 우리가 가르친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지연은 조용히 물컵을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나 아직도 당신이 차에 타면 지연아, 벨트 해라고 말할 것 같아. 나는 웃음 대신 쓸쓸한 미소만 지었다. 그건 아마 평생 말할지도 몰라. 그래서 물어봐. 지연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의 손 위에 내 손을 조용히 얹었다. 우리 지금 말하지 말자. 대신 매일 살아보자. 말보다 더 솔직한 게 서로의 하루잖아. 그날 밤 나는 지연의 현관을 나서기 전 서랍 속에 있던 낡은 종이학 하나를 발견했다. 서연이 초등학교 때 접어줬던 학이었다. 거기에 적힌 문장.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묶여 있는 거야. 나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다. 그렇지, 서연이는 그렇게 자랐지. 그 문장을 가슴에 품고 나는 문을 나섰다. 지연의 숨소리는 여전히 그 문 뒤에서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해 가을. 전주는 유난히 조용했다. 단풍이 골목마다 타들어가고 낮과 밤의 온도차가 사람의 마음을 오르내리게 했다. 서연은 신혼집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준비한다는 소식, 새로 들인 고양이의 장난기 많은 모습, 그리고 종종 보내오는 짧은 메시지. 아빠. 오늘 밥은 드셨어요, 아빠. 엄마는 잘 지내요. 우리 카페 오픈하면 제일 먼저 와줘요. 나는 그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지연과 나는 아직 각자의 공간에서 살고 있었지만 자주 얼굴을 보았다. 장 보러 같이 가고 서연이네 집 앞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고 또 가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날도 그랬다. 서연이 불쑥 찾아와 말했다. 아빠, 주말에 시간 돼요. 왜 뭐 좋은 일 있어? 응, 카페 오픈식이에요? 그날 아빠가 꼭 오셔야 해요. 리본도 같이 끊어줘야 하고 사진도 같이 찍자. 나는 장난스레 물었다. 그럼 엄마는 주방 담당이에요. 아빠는 명예 점장. 그 말에 나도. 지연도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피어난 가을 햇살 같은 웃음이었다. 카페 오픈 날, 작은 간판이 빛나고 있었다. 서연의 하루. 너의 쉼표. 카페 서쉼.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고 서연과 남편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있었다. 지연은 주방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고 그때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서심의 오픈을 축하해 주러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가게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시작을 나누고 싶어서 마련했어요. 하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꿈꿨던 게 있었어요. 그건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우리 아빠처럼 살고 싶다. 그게 전부였어요. 순간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많은 분들이 저와 아빠가 닮지 않았다고 했어요. 외모도, 목소리도. 하지만 저는 아빠의 따뜻한 손길, 말없이 내 등을 두드려주던 그 감정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닮고 싶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제가 꿈을 이루게 해준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저의 진짜 아빠, 이현우 씨에게요. 그 순간 서연이 나에게 달려와 꽉 안아주었다. 아빠, 나 진짜 잘 컸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이 눈가에 맺혔다. 그럼요,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멋지게 컸지. 카페 오픈식이 끝난 밤. 나는 지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서연이 준비해준 작은 쿠키 상자를 들고 현관 앞에서 지연이 말했다. 오늘 행복했지. 응, 정말 너무. 지연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하나를 꺼내 나에게 건넸다. 종이색이 누렇게 바랜 그 편지. 봉투엔 현우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언제 쓴 거야? 서연이 2살 때, 그날 밤 이후 당신에게 말할 용기가 없어서 써놓기만 했던 거야. 나는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현우야, 나는 너무 무서웠어. 당신을 잃는 것도, 당신이 서연이를 안아주지 않게 되는 것도. 그래서 말하지 못했어. 나는 죄인이야. 하지만 서연을 보면서 나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아빠인지 매일 느꼈어. 당신은 이 세상 어떤 아빠보다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이야. 그 아이는 당신의 사랑을 닮았어. 나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금도 그 말 유효해. 지연은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야.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잠이 들었다. 서로 등을 맞댄 채 말없이 숨결로 이야기를 나눴다. 몇 달 뒤 서연이 카페 문 앞에 새 현판을 달았다. 그 아래엔 작게 적힌 문구가 있었다. 아빠의 하루가 나에게 쉼이었어요. 나는 그 글귀를 보고 작게 중얼거렸다. 서연아, 아빠는 너의 하루가 내 전부였단다. 언젠가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그 아이가 당신 친딸이 아니었을 때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살안갠 유전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건 그 아이가 날 아빠라고 불렀던 그 모든 날들이에요. 나는 아버지였다. 지금도 아버지다.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